네,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네, 오늘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EU 전역에서 국제 여행을 위한 디지털 백신 여권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생했네요. 일요일 새벽에 발생했군요. 네, 일요일 새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연회장이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에 있는 이 연회장은 콘서트를 위해 임대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시 일부 콘서트 참가자들이 행사장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0시에서 1시 사이 무장한 괴한 3명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총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연회장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뒤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20명에서 25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최소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는 현재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이고 잔인한 총기 범죄로 규정하고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마이애미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또 다른 총격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의 경전천 차량 기지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미국의 총기 폭력이 감염병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이 제작하는 총기인 소위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애틀랜타와 플로리다주 볼더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에만 4만 3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이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영국의 정보기관도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국 정보기관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은 사태 초기에는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재평가 결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영국 정보기관도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중국 내 인적 정보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의 수집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웹인 다크웹에서 중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하는 작업에서 그런 작업을 치중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웹에서는 중국 측 정보원들이 당국에 체포될 위험 없이 익명으로 자신이 가진 정보를 서방국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밝혔습니다. 인체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 구조가 발견됐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후부터 코로나19의 기원을 다시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정보 당국의 코로나19 기원 판단이 엇갈린다면서 90일 내에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고위급 안보 인사가 코로나19 기원이 중국의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를 앞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방송에서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동안 코로나19 기원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비협조적이어도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서 90일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중국에는 초기에 실험실 유출이라고 의심했다고 말한 많은 윤리적인 과학자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까지 있어서 정상화에 더 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요. 네, 미국에서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의 가격이 급증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버, 리프트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과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 가는 우버와 리프트 요금이 항공권 요금에 맞먹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버 리프트의 이용료는 1년 전보다 37%, 4월에는 40%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 현충일인 29일 메모리얼데이 전후로 쉴 수 있는 연휴를 맞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거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그 여행객을 3,7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메모리얼데이와 비교했을 때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대도시 곳곳 도로에서는 외곽으로 빠져나간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 체증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외에도 이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곳으로 유럽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는 7월 1일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7월 1일부터 디지털 백신 여권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유럽의회 의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EU 전역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EU 회원국들의 경우 7월 중순까지 적어도 성인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럽 전체에 승인된 백신 2억 3,700만 회분이 공급됐다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에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진전에 따라 유럽인들은 곧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백신 여권은 유럽 내 여행객이 국외 휴가지에 도착해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보여주면 출입국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또 영국 등지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실내 콘서트가 가능한지 실험해보는 그런 공연들이 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비슷한 실내 콘서트가 펼쳐졌네요. 네,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37%가 1차 백신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실내 콘서트가 가능한지 실험해보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장에는 콘서트 시작 72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0대에서 40대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썼지만 거리 두기는 지키지 않은 채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선정된 2,500명은 비교 분석을 위해 콘서트가 열리는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주에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3번이나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던 프랑스는 이달 3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에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완전히 없애고 대규모 행사 개최를 허용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